박정혜는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스물 평 남짓한 원룸에서 홀로 맞는 새벽이었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는 남편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3개월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민수의 마지막 미소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작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자 달걀 2개와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밥이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성스럽게 차렸을 아침 식탁이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간소한 끼니가 되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4세의 나이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이 아직 3천만 원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오전 8시 정혜는 가정관리사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소장인 김 여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혜 씨, 오늘부터 새로운 곳에서 일하시게 될 거예요. 정혜는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곳인가요? 대기업 회장님 댁이에요. 최재호 회장님이시죠. 혼자 사시는데 아주 깔끔하시고 까다롭지 않으세요. 김 여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혜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동안 여러 집을 다니며 일해봤지만 이번에는 특히 중요했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해야 빚을 갚을 수 있었거든요. 오전 9시 정혜는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최재호 회장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2층 양옥집이었는데 단정하면서도 품격이 느껴졌어요. 현관벨을 누르자 중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최재호 회장은 60대 후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에서는 어딘지 모를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박정혜 씨시죠? 안내 잘 받으셨나요? 네, 회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는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최 회장은 집안을 보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2층은 제 개인 공간이고 1층은 거실과 주방, 서재가 있어요. 특별히 어려운 일은 없을 겁니다. 정혜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가족 사진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았고 생활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호텔 같은 느낌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정혜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을 정성스럽게 차려놓았어요. 최 회장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만든 음식을 먹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정혜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음식을 해왔던 자신에게는 가장 큰 칭찬이었거든요. 맛있게 드세요. 정혜는 조용히 부엌으로 물러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구나. 다른 집들과는 뭔가 분위기가 달랐어요. 최 회장의 눈빛에서 읽힌 것은 권위가 아니라 외로움이었으니까요. 정혜는 마음을 다잡으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정혜가 최 회장 댁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기만 했던 그녀였지만 점차 이 집만의 리듬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최 회장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오전 8시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대부분 6시 반경에 집으로 돌아왔죠. 어느 목요일 오후 정혜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최 회장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어요. 정혜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 잔 어떠세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아, 저는 직원이라서요. 괜찮습니다. 직원도 사람이잖아요.
잠깐 쉬셔도 돼요. 최 회장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혜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남편은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최 회장의 표정이 안쓰러워졌습니다. 힘드셨겠어요. 홀로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정혜의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힘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이래야죠. 그래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정혜는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최 회장은 종종 정혜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정혜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대화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혜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주째가 되던 어느 날 최 회장이 점심시간에 말했습니다. 혼자 먹기 심심한데 함께 드시겠어요? 정혜는 여전히 사양했지만 회장의 고집에 못 이겨 같은 식탁에 앉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지만 회장이 먼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주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혜 씨 요리는 집 음식 같아서 좋아요. 어머니 생각이 나거든요. 최 회장의 말에 정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10년 전이요. 그때부터 혼자 살고 있어요. 정혜는 그제야 이 집의 쓸쓸함을 이해했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집이 이렇게 정돈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외로움의 증거였던 것이죠. 가족은 없으세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혼을 한 번 했었는데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일만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못했죠. 후회가 많아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금요일 저녁, 최 회장이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돌아왔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고 얼굴도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정혜는 곧바로 수건을 가져다 드렸어요. 감기 드실까봐 걱정돼요. 따뜻한 걸 드세요. 정혜는 부엌으로 가서 닭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강을 넣고 정성스럽게 끓인 죽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최 회장이 죽을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느낀 게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날 밤 정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정성을 알아봐주고 고마워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걸까? 정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최 회장은 분명 좋은 분이었지만 자신은 그저 가정부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따뜻함이 계속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3장 전환점 플라트 포인트 1. 정혜가 최 회장 댁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이 집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요. 최 회장과의 점심 식사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저녁에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도 편해졌습니다. 정혜 자신도 모르게 웃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 성민이 갑자기 정혜의 원룸을 찾아왔습니다. 성민은 3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정혜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문? 성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어떤 남자 집에서 가정부 일하신다면서요. 그것도 매일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런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건 그냥 일하는 곳에서. 정혜가 변명하려 했지만 성민이 말을 끊었어요.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 거예요. 남의 집 살림이나 하고 다니지 말고 차라리 집에서 조용히 계세요. 성민의 말에 정혜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아들에게는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였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빚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성민아, 엄마는 아직 갚아야 할 돈이.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신 이상한 소문 나는 일은 그만하세요. 성민은 차갑게 말하고 나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혜는 혼자 남겨진 방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주가 되자 정혜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트에서 만난 옆집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혜 씨, 요즘 좋은 일 있으시나 봐요.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어요. 우리 나이에도 새로운 인연이 있나 봐. 부럽다. 정혜는 얼굴이 빨개지며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화요일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최 회장이 아침 식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안 좋아 보이는데. 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도 정혜는 계속 침묵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답답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최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오후 3시쯤 정혜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최 회장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왜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회장님은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이 반대하고 동네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최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만둬도 좋아요. 하지만 저를 떠나지만 말아주세요. 정혜는 그 말에 깜짝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정혜 씨가 온 이후로 이 집이 달라졌어요. 아니, 제가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고 집에 돌아오는 게 즐거워졌어요. 정혜 씨 때문이에요.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필요로 한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회장님. 정혜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어요. 저는 그냥 가정부인데요.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혜 씨는 이 집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직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날 밤 정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자신이 그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제4장 위기 크라이서스 미드 포인트. 정혜는 결국 일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최 회장의 진심 어린 말이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아들의 반대는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정혜는 이런 갈등을 숨기려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려 했어요. 바닥 청소, 빨래, 요리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최 회장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그녀를 올감했거든요. 자신이 여기 있을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생겼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정혜는 점심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떨어질 뻔했어요.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요즘 제대로 잠을 못 잔 탓일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어요. 오후에는 두통까지 시작됐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던 중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정혜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조금만 더 버티자. 회장님이 걱정하시면 안 돼. 목요일 오후 정혜가 거실 청소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청소기 소리가 멀어지면서 정혜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최 회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정혜가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의자에 앉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의사가 다녀갔어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네요. 며칠 푹 쉬어야 한다고 했어요. 죄송해요, 회장님. 정혜가 일어나려 했지만 최 회장이 제지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은 쉬는 게 중요해요. 정혜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렇게 폐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 저녁 최 회장은 중요한 해외 미팅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 일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정혜가 들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회장님, 중요한 일정을 제 때문에 취소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더 중요한 일이 생겼거든요. 최 회장은 부엌으로 가더니 정성스럽게 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정혜가 평소 자신에게 해주던 그대로였습니다. 생강을 넣고 은근한 불로 오래 끓인 닭죽이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요리를 하실 줄 몰랐어요. 정혜가 놀라며 말했지만 최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혜 씨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지켜보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의 서툰 솜씨에서도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는 최 회장을 보며 정혜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금까지 누군가를 돌봐주기만 했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봄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남편도 아들도 해주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이 집은 텅 빈 집이에요. 최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혜 씨가 아프면 저도 마음이 아파요. 이제 그런 사이가 된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는 눈물이 고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가정부로 보는 게 아니구나. 한 사람의 여자로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던 거구나.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따뜻함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회장님.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늙은 여자예요. 그리고 가정부일 뿐이고요.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정혜 씨는 이 집에 생명을 불어넣어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날 밤 정혜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안정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함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틀간 푹 쉰 정혜는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최 회장의 정성스러운 간병 덕분이었어요. 그는 직접 죽을 끓여주고 약 시간을 챙겨주고 심지어 발열 패치까지 갈아주었습니다. 정혜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금요일 아침 정혜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감정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최 회장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것이었죠. 오후 2시쯤 정혜는 최 회장과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돌봄을 받아본 지가 언제였는지. 정혜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은. 최 회장이 웃으며 답했지만 정혜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저를 가정부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고마워요.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최 회장이 문을 열자 성민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의 뒤로는 또 다른 사람도 보였습니다. 성민의 아내 지연이었어요.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나와요. 성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최 회장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정혜 씨 아드님이신가요? 들어오시겠어요? 하지만 성민은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됐습니다. 엄마만 나오면 돼요. 정혜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어요. 성민과 지연은 정혜를 아파트 복도 끝으로 끌고 갔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성민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지연이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체면이 있어요. 남편 회사 사람들까지 아는데 어떻게 견뎌요? 시어머니가 남의 집에서 가정부 일하면서 그 남자랑 뭔가 있다는 소문이 다 돌았어요. 정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있다는 소문이라니. 아무것도 없는데. 성민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 아픈 엄마를 왜 그 남자가 간병해요?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그건 회장님이 좋은 분이셔서. 정혜가 변명하려 했지만 지연이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가족 망신이에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으면 어떡해요? 성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 당장 그만두세요. 그리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마세요. 빚은 제가 정리할 테니까요. 대신 조용히 집에서만 계세요. 정혜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는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현실이 너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자신의 행복을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엄마, 대답 안 하실 거예요. 성민이 재촉했지만 정혜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민아. 정혜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졌어요. 엄마가 언제 너한테 짐이 된 적 있니? 갑자기 뭔 소리예요? 성민이 당황했지만 정혜는 계속 말했어요. 너를 낳아서 기르고 아버지 없이 혼자 키우면서 한 번도 남에게 손 벌린 적 없어. 그런 엄마가 이제 와서 뭘 잘못했다고.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지연이 끼어들려 했지만 정혜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나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야. 너희 체면을 위해서만 살아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해. 성민과 지연은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정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누군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준다면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엄마. 성민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정혜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성민아, 엄마도 이제 내 삶을 살고 싶어.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도 살아보고 싶단다. 그 말을 듣고 성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거든요. 정혜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쥔 순간이었습니다. 제6장 반전 팔링 액션. 복도에서 아들과의 대화를 마친 정혜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한 것이었어요. 성민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연과 함께 돌아갔지만 정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정혜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최 회장이 걱정스럽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화나 보이던데. 정혜는 쓴웃음을 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그날 저녁 정혜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후 차를 마시며 정혜가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최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정혜를 바라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단순히 일만 한 게 아니었어요. 회장님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쁨을 느꼈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만 회장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처음에는 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진짜 마음이 생겼어요. 최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정혜 씨. 사실 며칠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혜 씨, 저와 함께 인생의 후반을 보내주시겠어요?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요. 최 회장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정혜는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정중하고 진실한 청혼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박정혜는 아침 6시에 눈을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어요? 과부의 가정부였던 여자를요. 최 회장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정혜는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과연 이 모든 일이 현실인지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2주 후 최 회장은 정혜에게 조용한 결혼식을 제안했어요.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혜는 고민 끝에 동의했어요. 이제 숨어서 만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동네 아주머니들도 정혜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점차 축하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같은 또래 여성들은 정혜를 부러워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성민이었어요.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정혜를 찾아왔습니다. 얼굴 표정이 전과는 달랐어요. 엄마, 죄송해요. 성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 행복은 생각하지도 않고 체면만 차렸네요. 성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어요. 정혜는 아들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색했을 거야. 지연도 함께 왔는데 그녀 역시 미안하다며 사과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좁은 생각으로 반대했어요.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말이에요. 앞으로는 응원하겠어요. 그날 저녁 성민은 최 회장을 정식으로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성민의 인사에 최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을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두 남자의 악수를 보며 정혜는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제야 엄마가 웃는 것 같아요. 성민이 정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웃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정혜는 아들의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정혜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64세의 얼굴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어요. 사랑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젊게 만들 수 있다니. 정혜는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제7장 결말 레졸루션. 결혼식 날 아침 정혜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자신을 바라보며 정혜는 꿈만 같다고 생각했어요. 식장은 작고 아담한 웨딩홀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혜가 좋아하는 흰 장미로 곳곳이 꾸며져 있었어요. 참석자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성민 가족과 정혜의 몇몇 지인들, 그리고 최 회장의 회사 관계자들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성민이 정혜와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성민이 작게 속삭였고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축복이 느껴져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단 앞에 서 있는 최 회장은 평소보다 더욱 근사해 보였어요. 정혜와 눈이 마주치자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혜는 그 미소를 보며 모든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주례사가 끝나고 반지 교환을 할 때 정혜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최 회장이 그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해요. 그의 작은 속삭임에 정혜는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결혼 서약을 마치고 하객들의 축하 인사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최 회장이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혜는 무엇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분과 함께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최 회장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제가 정혜 씨에게서 배운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혜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최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혜 씨가 젊었을 때부터 꿈꿔온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요리를 가르치는 일 말입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정혜는 놀라서 최 회장을 바라봤어요. 정혜 씨가 꿈꿔온 요리 학원을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최 회장의 깜짝 발표에 식장이 조용해졌어요. 정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언제 그런 꿈이 있다고 말했었나요? 아, 며칠 전 차를 마시며 나눈 그 대화였어요. 그때 정혜는 젊은 시절 요리를 배우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기르느라 포기했지만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쳐보고 싶다는 소소한 꿈을 털어놓았던 거였죠. 최 회장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혜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최 회장의 말에 정혜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성민도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쳤고 지연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최 회장에게 말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피로연 시간에 성민이 정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꿈을 가지시다니. 정혜는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그날 밤 정혜는 새로운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최 회장은 정혜가 편안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해 주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정혜는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꿈 같다고. 여보, 괜찮으세요? 최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정혜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누군가의 가정부도 아닌 한 사람의 주체적 인간으로 서 있었습니다. 남편 최재호와 아내 박정혜. 새로운 이름표를 달고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어요. 64세에 찾은 두 번째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최 회장은 정혜가 편안해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배려해 주었고 정혜도 점차 이 집의 여주인이라는 사실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정혜는 인근 요리학원에 등록하러 갔습니다. 최 회장의 약속을 이행하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학원 입구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4세에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거든요. 학원장이 정혜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시다니. 정혜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늦었지만 해보고 싶었거든요. 제 꿈이었어요. 첫 수업날 정혜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실에 들어섰습니다. 다른 수강생들은 대부분 30대에서 40대 주부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위축됐지만 곧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요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거든요. 오늘은 이탈리안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혜는 집중했어요. 면을 반죽하고 소스를 만들고 플레이팅까지.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주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님, 정말 솜씨가 좋으세요. 저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정혜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왔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새로운 기술을 익혀가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손에는 오늘 만든 파스타가 담긴 용기가 들려 있었어요. 최 회장에게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할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정혜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최 회장이 서재에서 나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첫 수업이. 정혜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정혜가 직접 만든 파스타가 올라왔습니다. 최 회장이 한 입 먹어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학원에서 배운 보람이 있네요. 정혜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프랑스 요리를 배워요. 한 달이 지나자 정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학원에 가는 것이 즐거웠고 새로운 레시피를 익히는 것이 기대됐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거든요. 다른 수강생들과도 친해졌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기 때문이었어요. 젊은 주부들이 오히려 정혜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요리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어느 금요일 오후 정혜는 학원 화장실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2달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눈빛에는 생기가 돌았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답게 살 거야. 정혜가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한 사람의 독립적인 여성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이었죠. 학원을 나서는 정혜의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웠습니다. 가방 속에는 다음 주 수업 준비물 목록이 들어 있었고 마음속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어요. 오후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정혜는 생각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최 회장과의 결혼, 새로운 도전, 그리고 자신만의 꿈을 향한 첫걸음까지.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햇살 가득한 거리를 걸어가는 정혜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밝았습니다. 64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정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는 여성으로 거듭났어요. 그녀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